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국가적으로 한국전, 6.25 전쟁을 얘기하죠. 이 한국전 감사클럽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국위를 한번 이 세계 만방에 떨쳐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참 복잡다난한 그런 외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 1950년 6월 25일 날 발생했던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잿더미에 가라앉았던 매우 불운했던, 불행했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산업 여군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그 위기를 삼아서 우리의 국가 발전의 융성의 계기로 삼았던 전두환 대통령,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현대사는 참담했던 근대 조선의 그 추악하고 더럽고 참 창피스러운 그런 면들을 모조리 일소해 버리고 이 지구상에서 정말로 그 선진국의 그 대열에 합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깨를 당당히 펴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대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문화강국, 군사강국, 산업강국의 대한민국이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6.25 문화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시켜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출생률 저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 6.25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던 총 63개국 병력 지원, 외교 지원, 물자 지원 등을 네트워크해서 가칭 한국전 감사클럽 Korea War Thanksgiving Club 만들고, 매년 6월 25일에 63개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서 세계 자유선언문을 낭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자유진영의 진정한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의 자존감 또한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6.25는 소련, 중국 공산당,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자유진영인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전쟁으로서 인류 최초의 사상전쟁이자 체제전쟁이었고 자유의 성전이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이런 말은요, 좌파의 역사학자들이 소련과 중국의 참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 중에 거짓말인 것이니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 초창기 3개월은 북한 괴뢰군과 유엔군이 싸운 전쟁이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34개월은 중공군 298만 명과 유엔군이 싸운 전쟁이었다라고 귀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중공군은 1950년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을 해방시키던 날 압록강을 건너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공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매년 6월 25일에 63개국의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서 세계 자유선언문에 담아서 발표를 하고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게 되면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게 될 것이고,
중국 공산당 또한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게 될 것이니 친중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언문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고 전 세계와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친중 정당이 더불어민주당만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국힘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전개될 총선에도 대대적으로 이 국내외에 홍보를 하게 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역동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친중, 친북 정치인들이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될 것입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63개국 중에서 영국은 영연방국가 56개국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110개국 이상이 대한민국 편에 서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돈 몇 푼 벌자고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기업으로서 낙인 찍히게 되고 또 대중국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고 중국 공산당은 결국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의 조용한 정중동의 외교로서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을 반중 전선에 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준다면 미국은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게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하고 또 중국산 물건 대신에 한국산 물건을 대거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면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이 확실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참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도 허용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63개국의 군인 축구팀을 초청해서 매년 6월 내에 가칭 한국전 기념 월드컵 예선전을 전국에서 치르고 6월 25일에 결승전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면서 세계 자유선언문을 낭독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6월 25일이 대한민국의 승전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1917년부터 시작된 공산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에서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이 승리한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988년도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자마자 북한 괴뢰는 1989년에 평양 세계학생축전을 무리하게 개최하다가 경제난에 빠졌고 1990년대부터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옥수수 고개에 들어갔던 것이죠. 북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행군이란 용어를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 괴뢰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니 잘못된 표현이고 옥수수 고개, 우리 예전에 겪었던 보릿고개와 같이 옥수수 고개로 통일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1년 12월에는 북이 즉 김일성 저 사교 집단들이 6.25 전쟁을 일으키도록 지원했던 소련조차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6.25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국과 거의 껍데기만 남은 북한 괴뢰가 남아 있는데, 자, 북도 식량난 등으로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고 중국도 부동산 경제 폭락과 반도체
얼마 중국도 버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6.25 한국전 감사클럽 행사를 매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성대하게 치르게 되면 중국은 더욱 급속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계 자유진영의 리더로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국제적인 행사를 만들어 놓게 되면 친중 정치인들은 대통령 출마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고구려 계마무사들의 수백 명이 철갑으로 중무장된 말을 타고서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이 퍼포먼스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되면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도 더욱 잘 될 것이고 중국의 동북 공정도 한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구려의 계마무사는 3세기경에 최초로 사서에 등장하는데 이 아시아 중원을 짓밟고 다녔던 1700년 전에 K2 전차가 바로 고구려의 계마무사였습니다. 이 계마무사가 오늘날 K2 전차로 변한 것이고 고구려의 기마 군병들이 K9 자주포로 변화한 것입니다. 고구려 기병의 장비들과 기마 전술은 그대로 몽골로 계승이 되어서 징기스칸이 유럽 정복을 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6.25 관련 내용들과 고구려 관련 내용들을 영화, 드라마, 오페라, 만화 이와 같은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정신적으로도 완전하게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고구려의 계마무사가 중국의 한족 출신의 왕조들을 짓밟는 드라마를 만들게 되면 중국인들이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공짜로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을 옥죄고 있던 중화 사상이 거짓으로 점철된 신기루였다는 것을 중국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구려 계마무사들의 퍼레이드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 몽골과 만주 지역 및 중국 전역에 살고 있는 고구려의 후손, 고조선의 후손들이 심리적으로 대한민국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중국의 분열을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중국 북경의 외곽순환도로인 제6환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거기에는 고구려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고구려의 무사들의 그 기백과 웅대한 정신은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수도인 북경에서조차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고구려 기병과 몽골 기병에게 유린당했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분열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전국에 6.25 박물관, 고조선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이야기들을 관광 상품화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과 연계를 한다면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성될 것입니다. 고조선이 2333년이면 고조선 역사문화재단이 있어야 되고 이곳에 학자만 최소한도 1만 명 이상 있어야 정상적인 국가라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그리스 문명은 고대 그리스가 기원전 1100년경에 시작해서 기원전 146년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겨우 100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문명은 기원전 753년에 발원하여 AD 서기 476년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을 다 더해서 약 157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겨우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작품을 만들어 내었습니까? 우리는 고조선 역사 2333년이면
엄청난 양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2333년 동안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 뒤에 고구려 900년, 신라 1000년 등 할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고구려 역사문화재단을 만들고 고구려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최소한도 1만 명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조선에서 떨어져 나간 부여, 여진, 말갈, 몽골, 선비족까지 연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학자들이 10만 명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라 역사문화재단, 부여 역사문화재단, 금나라 역사문화재단, 몽골 역사문화재단, 고려 역사문화재단, 청나라 역사문화재단, 선비 역사문화재단 등 고조선의 후손들이 만든 각각의 나라들에 대해서 역사 문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북아 역사문화재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냥 운동권 밥그릇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동북아시아에서 무엇을 연구하는지도 불분명한데 이런 재단은 아예 없애버리고 목적에 맞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후원을 하면 투자 비용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역사 연구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학자들을 10만 명을 키우고 그들이 연구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서 전국의 국립공원 지역에 역사 박물관을 만들면서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뮤지컬, 영화, 만화 등 엄청난 양의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9.13 유격대, 우리 정보사의 효시입니다. 우리 중앙정보부의 시초가 바로 이 9.13 유격대와 서북청년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작전, 인천 상륙작전 등 6.25 관련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25가 37개월을 이어지는 동안에 자유진영과 공산전이 맞붙어서 전투를 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 장면부터 비밀 첩보 공작, 지하 공작, 이산 가족 등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장르의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 만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많이 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도 전 세계로 전파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상영관을 만들어서 필수 코스로 방문하게 하여 공연을 보게끔 한다면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캐릭터 상품 수출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 6.25 전투 지역마다 크고 작은 6.25 박물관을 만들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공연도 보여주면서 지역 경제를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공부를 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교조 선생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6.25라고 하는 소재 하나 가지고도 최소 100년 이상은 우려먹을 수 있어야 하겠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역사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전쟁에서 패배해서 감옥에 가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김영삼이 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는요, 거짓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고 역사 까꾸로 뒤집기가 바로 김영삼이 시도했던 5.18 민주화법이고 그 역사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바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옆에 역사가 왜 소중한지를 아는 참모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참극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도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활용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부지기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과연 역사 인식이 있는 참모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과 판단할 수 있게끔 보좌할 수 있는 윤석열의 참모는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매우 걱정스럽죠? 저 또한 걱정이 많이 듭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옆에 역사가 왜 소중한지 알고 있는 참모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참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올립니다. 사람인가 짐승인가 나누는 기준은 역사를 아는가 모른가입니다. 역사를 모르니 6.25 때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연인원 298만 명을 보내서 수도 서울을 탈취했던 중국 공산당과 보수정당이라고 했던 한나라당이 2009년에 북경에서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 역시 모두 역사를 모르니 중국의 전승절 70주년이 되는 그날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는 총국을 벌렸던 것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을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육군사관학교에서도 6.25를 안 가르치고 교과서에서 6.25를 뺀다고 합니다. 전국 면, 동 단위까지 6.25 문화 콘텐츠 진흥센터를 만들어서 집에 있는 주부들과 은퇴하신 시니어들을 교육시켜서 이들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6.25 역사 문화 해설사 자격증도 만들어서 나눠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손자, 손녀 세대와 자식 세대를 가르칠 것입니다. 자, 요즘 주부들도 컴퓨터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러니 6.25 관련 역사를 교육시키는데 또 이 6.25 관련 역사를 만드는 문화 콘텐츠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 독창적으로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업들도 사내 교육으로 6.25 관련 교육을 시키거나 문화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도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계형 우파가 늘어나겠죠. 애국이 직업인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정책을 결사반대할 것이지만 그러나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보수 세력도 집결하게 되고 중도는 또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은퇴한 시니어들 가운데서는 외국어가 능통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6.25 가이드를 맡길 수도 있겠죠. 자, 지방에 가보시면 빈 땅이 아직도 제법 있죠.
전국 6.25 격전지마다 국제적인 6.25 박물관을 건립해 놓고 외국인 관광객들 초청해서 시니어들이 외국어로 6.25를 설명해 준다면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자, 6.25를 직접 겪으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나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관광 코스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말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6.25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세대 간의 갈등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6.25 관련 교육을 시켜서 63개국의 지역 전문가 과정을 만들고 파견을 내보내도록 합시다. 63개국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하게 되었는지를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또 그때 도와주었던 해당 국가의 그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연수 코스를 만들어주면 유능한 인재들을 지역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된 인재들을 기업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후원을 하게 만들어서 100% 세금 공제를 해주면 많은 기업들도 6.25 마케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때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국가 63개국을 모두 모아서 한국전 감사 클럽을 만들고 세계 평화 선언문을 매년 6월 25일에 낭독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부국 강병 대통령이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25를 소재로 하는 문화 콘텐츠 제작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좌경화된 영화계, 문화예술계 역시 보수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시장, 인천 상륙작전, 이 영화 한 편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보수화시켰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블록버스터급의 전쟁신과 첩보신이 쏟아지는 숨막히는 6.25 영화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전체가 보수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2명의 앞전 대통령과 같이 영화의 몸이 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역사 전쟁을 세게 붙으면 붙을수록 보수가 집결하게 될 것이고 보수가 집결하게 되면 중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쉽사리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각 지역으로 해외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하고자 하면 새만금 국제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에서 바로 유럽행, 미국행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전국 각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지역의 관광업계 또한 살려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공원과 6.25 박물관, 고조선 박물관과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까지 접목을 시키게 되면 지역 경제 역시 폭발적으로 회생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투자 비용 전액을 기업들이 내는 세금에서 공제해 주게 되면 각 기업들이 각종 박물관, 스포츠단, 예술 공연단 등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지방에서도 스포츠, 문화, 예술 공연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많은 박물관을 건설하고 창업주의 이름을 딴 각종 학교들을 대거 설립하게 된다면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 배경을 소재로 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그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 교육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습니다. 6.25 때 미군이 운영하였던 북파 공작부대, 그러니까 소위 켈러부대 혹은 당키부대 이런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북파 공작부대에서 근무를 하셨거나 비밀 첩보부대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군적이 없어서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공적 조서가 없어도 정황 증거들만 있으면 모두 참전용사로 인정을 해서 월 100만 원씩은 그 감사함으로 지급해드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6.25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순국 선녀들과 6.25 참전 용사들의 참전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10만 원 남짓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조금 더 보태는 곳은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교통사고 사망자 보상금으로 정부에서 8억 원씩 주었고 5.18 관련 유공자 명단도 모르고 공적 조서도 없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또 공직에 진출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죠. 경찰대학 입시나 국정원 입사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한 나라가 바로 서려고 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자, 5.18 유공자는 그냥 누가 증언만 해줘도 돈을 주고 누가 유공자인지 명단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혈세를 막 퍼주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 4.3 공산 폭동도 억울한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제주 4.3 공산 폭동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도 보상을 해주고 당시에 전염병에 걸려 죽었던 5살짜리 꼬마도 보상을 해주는 등 현재 엉망진창입니다. 자, 실제로 제주 4.3 피해자도 신청하려고 하니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노무현 때 제주도 전 지역 동장들에게 할당을 줘서 명단을 가짜로 만들어냈던 사실이 또 역사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또한 국가에서 국가 추념일로 지정을 해서 또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이렇게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8억 원씩 보상을 하고 또 이태원 사고도 또 정부가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매우 화가 납니다. 자, 6.25 참전 용사들께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것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산을 마구잡이로 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사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김대중이나 김영삼을 존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제복 그리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탈바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또 기업가, 그런 분들이 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저 쓰레기 정치 몰입애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누가 진정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6.25 문화 콘텐츠로도 우리는 최소 100년은 우려먹고 또 재탕 삼탕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지식산업 시대입니다. 6.25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자손만대로 이 제대로 된 문화사업, 예술사업, 과학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